우리 위원님들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님, 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했습니다. 혹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중과 그 이후에 말씀하신 취지는 일종의 음습한 정보 정치나 그리고 검경에 대한 사정기관에 대한 지배를 통해서 그 정치력 지렛대로 활용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과거와 좀 절연하겠다라는 의지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두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와 법제처에서는 법적 근거가 있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이 주장에 더하여 이렇게 인사정보관리단을 따로 꾸리는 데 대해서 그러면 국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느냐라고 볼 때 우리 법무부 업무보고를 보면은 추천과 검증을 분리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 시절에는 대통령의 비서가 추천을 하고 대통령의 비서가 검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보면 됩니까? 규정상으로 나눠 있었지만 사실상 그렇게 움직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파트, 민정파트 다 있지만 결국은 그분들은 대통령의 비서들 아닙니까? 사실상 추천이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추천이 이루어진 같은 부서에서 그것을 문제 있다고 문제를 막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하기가 인지상정상 쉽지 않은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의 폐단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하고 그 기능들을 분산시키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한동훈의 법무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권한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볼 수도 없고요. 분량도 많은 데다가 그거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서 뭐 문제가 유출되거나 그래도 제가 책임질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인사 검증을 제대로 1차적으로 해서 올렸지만 인사권자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임명을 했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역시 제가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사가 이 사람이 안 되다 꽃표를 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저한테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저는 공직자이니까 임무가 부여되고 그게 합리적인 임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고 우리 박형현 단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 입장에서는 짐과 책무에 가깝지 어떤 면에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조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의 권한에 대해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는 경우가 대통령께서도 있으실 거고요. 과거에도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는 나중에 그런 임명이 있고 소위 잘못됐었을 때 제가 그러면 뭐 임명권자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롯이 그냥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 심할 경우에는 뭐 국민적인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다른 종류의 책임을 져야 될 상황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 말고 더 나아가서 뭐 크게 개인적으로나 우리 조직 면에 법무부 면에서 크게 이것이 뭐 영광스럽거나 어떤 큰 힘이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 가릴 것 없이 인사의 난맥상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엄청나게 실망을 하시고 피로해하시고 하십니다. 자, 이제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했고 그 기능의 일부를 우리 법무부에 이제 위임을 하였습니다. 위탁을 하였습니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끄는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한 이후의 인사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께서 실망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검증의 결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농어촌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해서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예. 좀 상세하게 말씀 좀 주십시오. 그건 지금 인력난이 아주 심하거든요. 예, 굳이 저희 법무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 정부 전체가 지금 농어촌에 대해서 지금 일손이 굉장히 어렵고 네. 특히 중소기업이라든가 일선 지방의 산업은 거의 돌아가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자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 체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절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고 그리고 체류 자격을 좀 허용하고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부처와 함께 발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성과가 보이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부처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다른 유관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재부 그리고 산업부, 노동부 등입니다. 예,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리고 빠른 시간 지자체에서도 내에 굉장히 많은 저희한테 요청이 있고요. 주로 이제 지자체장님들께서 각 처에서 이 요청이 굉장히 현실적인 절실한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 저희도 최대한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인력난이 거의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2019년 11월 7일 날 청와대로부터 법무부에 탈북선언 북송과 관련해서 법률 검토가 요청이 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요청이 왔다는 확인을 해줬고요. 예. 맞습니까? 그 요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가 작성됐고 다만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통해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문제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3시간 전에 요청이 왔고 여기에 대해서 법률 검토한 결과를 청와대에 보냈을 때 그 결과물이 도착했을 때 북송이 된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전이었습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만들어진 작성은 하여튼 북송하기 몇 시간 전이었고요. 그게 언제 시점에서 누구에 전달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다만 이제 그 검토 자체가 상당히 촉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 법률 검토청을 받은 3시간 뒤에 북송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건 확인된 겁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예. 보고서를 청와대 보낼 때 시간이 다 지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몇 시간 전에 보고서가 작성됐던 것, 보고 작성돼서 당시 법무실장과 인권국장에게 전달됐던 것까지는 확인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는지는 저희 단계에서는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파악을 해야 합니까? 지금 업자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3시간 전에 법률 검토 요청을 했는데 사실 그 요청 받을 때가 그 사실관계, 즉 이 탈북 어민이 이 흉악범이다 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자료가 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북송하는 것의 법적 검토에만, 법률적 검토에만 집중했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탈북 어민들이 어떠한 사실관계로 흉악범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흉악범이라는 증거 자료는 없었습니까? 그런 증거 자료가 법무부로 제공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